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1번. 토지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지가 있어요. 그럼 땡땡 부지는 땡땡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였죠. 그래서 학교 부지는 학교라는 건물을 지을 수 있었죠. 철도 부지, 철도 위에 건물 못 짓죠.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가 부지였다. 기억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면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에 의해서 제한으로 필지 내에 비어둘 수밖에 없는 땅이래요. 그러면 빌 공자를 쓰죠. 이게 공한지예요, 공지예요? 공지죠. 공한지는 공 한 개가 더 붙기를 바라는 땅이다. 그래서 투기 목적의 토지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X죠. 2번 대지는 지금 한자에 흙토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였어요. 그래서 택지와 범위가 똑같다고 그랬죠?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 근데 설명이 뭐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되는 토지래요. 법률상의 등록 단위가 뭐였죠, 여러분? 필지죠. 필지 기억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설명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빈지는 법과 실익이 둘 다 있는 땅이 아니라 법으로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사용에 실익이 있는 땅이었죠. 근데 설명이 뭐냐면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래요. 떨어질 낙자. 그래서 얘는 포락지였죠. 그래서 X네요. 그 다음 4번.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바닷가 토지 기억나세요? 얘가 바로 뭐의 설명이에요? 빈지의 설명이죠. 바뀌어 있죠. 지금 3번과 4번이. 그래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틀렸죠. 그러니까 5번이 맞겠는데 5번은 소지는 얘는 개발될 소지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말은 개발이 돼 있나요? 돼 있지 않나요? 돼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의 토지를 얘를 소지라고도 합니다. 원상태 그대로의 토지라고 해서 원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한자가 힐소자예요. 머릿속이 너 온통 하얘 그러면 하얗다 그러면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욕이죠. 텅 비었다는 얘기니까 개발되기 이전의 땅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소지 설명이더라. 5번이 맞네요. 그 다음 2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조건 다 수요의 변화, 무조건 다 곡선의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 가격 이외니까. 오로지 하나 뭐만 떴을 때 해당 재화의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로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분석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해당 재화는 지금 아파트죠. 그래서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된 건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가격 이외 고로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죠. 곡선 자체의 변화인데 동일한 곡선 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X. 그 다음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건 얘는 가격 이외예요. 그럼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 둘이 정상제라니까 아파트가 정상제니까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수요 증가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 공부했던 내용으로 보면 왼수에 썼죠?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끼리 경쟁 가격은 상승하네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곡선은 상향 이동했죠. 상하로 움직이는 건 가격이니까. 그리고 수요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죠. 그래서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럼 어디 이동? 우측 이동. 합치면 우상향 이동하네요. 우상향 이동. 근데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X. 3번.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그 수요가 어디로 넘어오죠? 아파트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이동한다? 증가했으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고 거래량 증가, 우측 이동. 지금 보셨죠? 그 다음 수요 증가,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상향 이동하네요. 네, 우상향 이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4번.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수요는 증가해요. 그래서 얘는 가격 이외의 요소의 변화니까 수요의 변화인데 또 수요량의 변화라고 함정을 팠네요. 그리고 또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X죠.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의 변화더라. 그 다음 5번.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거래세를 인상하면 그만큼 사는데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하죠.
수요 감소면 수요 감소, 왼수. 그래서 수요가 감소면 초과 공급이죠. 초과 공급끼리 경쟁, 가격은 하락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하향 이동한 거네요. 그 다음 수요 감소면 거래량은 감소죠. 감소니까. 그러면 곡선은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합치면 좌하향 이동하죠. 우상향 이동한다 그래서 X입니다. 근데 이 부분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증가면 우측으로 이렇게 곡선을 이동시키겠죠. 그럼 얘는 위로도 떴죠. 그래서 우상향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네요. 좌측 이동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죠.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에 3번. 그 다음 3번.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의 초과 공급은 초과 공급끼리 경쟁, 가격은 하락하죠. 임대료 하락. 너무 쉬워요. 초과 수요는 초과 수요끼리 경쟁, 가격은 상승, 임대료 상승. 맞네요. 2번.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되는 양은, 흘러가는 양은 유량이었죠, 유량. 플로우였죠, 플로우. 그때 쌓여져 있는 저량은 스톡이에요. 그래서 얘는 틀렸는데 이 문장을 몰랐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2번을 몰랐어요. 3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공급의 법칙이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3번은 당연히 맞는 걸 아실 수 있죠.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한정돼 있대요. 그렇죠? 단기에는 물리적 공급량을 늘릴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이라고 그러면 얘는 아예 늘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건물 등도 들어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한정돼 있다. 그래서 얼마 못 변하니까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화요. 그럼 소득이 변한 건 가격 이외네요. 그럼 가격 이외면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자체의 변화겠네요. 그래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게 맞네요. 얘가 수요의 변화죠. 그래서 다 수요의 변화, 다 곡선의 변화.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니까 그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과 5번이 다 맞으니까 2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셨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기억을 해놓자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흘러가는 양은 유량이었고 일정 시점에 쌓여져 있는 양은 저량, 쌓여져 있는 건 스톡, 흘러가는 건 플로우. 그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3번에 2번입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